투자금의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자녀와 함께 배당 성장주 투자를 공부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배당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지식이랑 경험이 계속 복리효과로 쌓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립할 시기만 되더라도 스스로 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로 형성한 자금을 통해서 내가 자립하는 데 활용을 하고 많은 현금 흐름이 확보된 그런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현영중 작가님 모시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현영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전통적인 은행주 비중은 줄이고 AI 반도체 및 원자력 관련 주식에 대해서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은행의 비중을 줄인 거는 이 높아진 리스크랑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이제 은행 미국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렇지만 은행주들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 대비 순이익과 배당 수준이 낮아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은행들이기는 하지만 이 2023년도에 높아진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많은 지방 은행들이 파산했고 그 여파 때문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추후에 일어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요. 이제 은행들이 이제 수익을 위해서 좀 위험한 경영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이 요구하면은 즉각 이제 인출해서 줘야 되는 그런 돈으로 장기 국채나 아니면 장기 주택대출, 담보증권 같은 거를 이제 매입하는 그런 경영 행위, 리스크 있는 경영 행위들을 계속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면은 이 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그리고 또 이 부실 채권은 증가하면서 은행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또한 저해될 거라고 예상한 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지분을 전량 매각한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주가는 상승하는데 실적이나 배당은 이제 그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이익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 대비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7%, 그리고 7%대, 그리고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 초중반대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낮아진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워런 버핏이 은행주의 비중을 줄인 요인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워런 버핏이 AI나 반도체 이런 빅테크 쪽으로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애플이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애플을 단순한 테크 기업으로 봤지만 이제 단순히 테크 기업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성장성만 기대를 하면서 이제 주가만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재 기업 못지않게 이제 스마트폰을 팔고 이제 앱스토어, 수수료 등의 수익을 올리면서 굉장히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과 배당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애플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던 이유였고, 이제 아마존도 그와 비슷한 이유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BYD도 이어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단지 이제 최근에 이 상장했던 그 스노우플레이크 네, 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 거는 워렌 버핏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 세대 교체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잘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그런 사업 구조를 셋업을 하면서 현재 주가에 합당한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을 텐데 아마 워렌 버핏의 기존 스타일이었으면 투자를 안 했을 텐데 아마 이거는 이제 후계자들이 투자 판단을 한 것 같고 워렌 버핏은 이제 후계자들한테 이 경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제 후계자들의 그런 뭐 안목이나 투자 판단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게끔 허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뭐 자회사 통해서 직접 발전소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SFR 건설을 이제 추진한다든지 이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뭐 AI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앞으로 이제 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이 미국 주식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나스닥도 다시 사상 최고치도 돌파했고 또 엔비디아 같은 AI주도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주가 이제 급등하는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 조정한 이후의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일지 이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동성과 실적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지난 10년과 같은 상승은 힘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10년간 이 나스닥이 300%가 상승을 했거든요. 즉 이제 4배가 커진 거죠. 시가총액이. 일단 이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정 확대 정체로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이 나스닥의 이제 기술주들로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부분은 주가 대비해서 이 순이익과 배당 수익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년 전에 나스닥의 PER이 20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 대비 이 나스닥의 기업들이 내는 순이익이 대략 한 이제 5%.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억을 투자하면은 이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제 500만 원 정도를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당 성향을 40% 정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이제 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즉 1억을 투자하면 이제 2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 전도 이랬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4배로 커진 데 반해서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이제 2배 정도 커지는데 그쳤어요. 즉 이제 100% 정도만 상승을 한 거죠. 주가는 300%가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100%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PER이 지금 40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수익률이 이제 2.5%로 하락을 한 거죠. 즉 내가 이제 1억을 투자하면 이들 기업은 순이익을 이제 250만 원 수준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재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뭐 배당 성향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이제 순이익 수준이 8배는 돼야 2.5% 곱하기 8 해가지고 이제 이익 수익률이 20%가 되고 여기에 이제 40%의 배당 성향을 적용하면 배당 수익률이 8%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현재 이제 괜찮은 배당 성장주 중에는
이미 이익 수익률이 20%에 배당 수익률 8% 정도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나스닥의 기업들이 이 정도 배당 성장주와 비슷한 투자 매력도가 되려면은 대략 뭐 지난 10년처럼 나스닥의 순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하면은 8배가 되는데 21년이 걸려요. 그리고 18%씩은 매년 순이익이 증가해야 이제 12년이 걸리고 24%씩 증가하면은 9년이 걸리거든요. 즉 이제 지금 존재하는 배당 성장주만큼의 아주 괜찮은 배당 성장주만큼의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되려면 이 나스닥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뭐 짧게는 뭐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그리고 높은 성장성, 이제 뭐 최소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이제 매년 10%의 순이익 아니면은 매년 이제 20% 이상의 순이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이제 지금의 괜찮은 배당 성장주만큼의 이제 투자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순이익 성장성을 봤을 때는 대다수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일부 소수의 기업은 가능할 수 있죠. 뭐 앞으로 진짜 10년 동안 뭐 20% 30%의 뭐 순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순이익이 뭐 50% 60%씩 늘어나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배당을 시작을 했고 이제 이미 있는 뭐 0.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매년 이제 20%에서 30%의 순이익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앞으로 뭐 10년 이상 뭐 매년 순이익이 뭐 20%, 30%, 40%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소수의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주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AI 사업에 달려 있는데요. AI 사업이 정말 뭐 가시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AI 반도체 수요까지 굉장히 뭐 매년 뭐 20% 30%의 순이익 성장이 가능하게끔 사업이 뭐 10년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일부 기업들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뭐 국내 시장도 한번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뭐 수급이라든지 뭐 거래량 이런 건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코스피가 2,400에서 3,100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 상승의 동력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이 외국인이 3.5조의 순매수를 했고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기타 법인이 1.5조의 순매수를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기관은 오히려 3.8조의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개인은 1.1조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을 봐도 외국인은 3.1조의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은 이제 1조 정도의 순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은 이제 4.1조의 순매도를 해서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큰 금액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이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환율도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 이런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 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도 굉장히 빈번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들, 뭐 수입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수출 수입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뭐 어떤 방향이 됐든 환율이 뭐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든 내려가는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지든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이제 또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좀 안정적인 그 정치가 형성되면서 좀 기대감에 외국인이 더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최근에 또 새 정부가 뭐 부동산에 있어서는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공표를 한 만큼 주식 시장에 많은 돈이 유입되고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국내 주식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규모의 자금 유입,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그렇죠. 부동산 뭐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정부의 정책들,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이제 정부의 정책들, 최근에 통과한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뭐 배당소득, 뭐 분리과세 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배당금을 확대하면서 개인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배당금이 늘어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한다고 하면은 세금까지 줄어들면서 이제 세후 배당금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이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정책들로 개인 주주들의 이익이 강화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배당금의 지속적인 증액도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이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엔 이런 정책들도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게 될 수 있음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내수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올 가능성이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의 미국향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내수 시장 성장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한국이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이제 노령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초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젊은 층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제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내수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 적극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뭐 돈을 쓰고 대출을 받고 뭐 대출을 갖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국내 내수 경기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지금 이제 결혼하는 건수라든지 네.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초고령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일할 수 있는 이제 일하고 이제 소비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과 다른 국가의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젊은 층은 계속 감소를 하면서 뭐 내수 경기라든지 그리고 이 한국의 산업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중동 뭐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분쟁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어쨌든 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이제 대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는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전자 기업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기업의 뭐 경쟁력이나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거는 일단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으면서 실적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고 네. 또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네. 배당주에 투자를 하려면 어느 쪽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기는 저는 이제 뭐 딱히 어떤 주식 시장을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시점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을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다양한 이제 정부 정책,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 때문에 뭐 짧게는 올해 아니면 뭐 길게 보더라도 내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본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에서 많은 기회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많은 기회들이 발생을 했고 아마 뭐 올해 내년까지도 그런 기회들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면 기술주나 성장주가 모두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작가님은 좀 이러한 시점에도 배당 성장주가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배당 성장주들의 상대적인 이 배당 수익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예상 실적과 성장은 큰 변화가 없는데 단순히 이제 주가만 상승한다고 하면은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 실적과 배당은 그대로고 뭐 주가도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이 중장기적인 뭐 이익 수익률이나 배당 수익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배당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 그런 뭐 기술주 성장주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인 배당 수익의 매력도는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난 인터뷰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방산 분야의 뭐 하나사무비 그리고 조선 분야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한 2, 3개월 동안 주가가 뭐 100%, 뭐 150%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네. 주가 상승을 했는데 뭐 주가가 상승을 해서 뭐 수익이 난 건 당연히 좋죠. 근데 그 기업들의 뭐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성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주가만 뭐 2배, 2.5배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배당 수익은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이 뭐 대략 뭐 5%에서 6%가 기대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뭐 100%, 150% 오르면서 주가 대비 배당 수익이 뭐 2%대, 3%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배당 수익의 매력도는 더 하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주가가 오를수록 그 주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는 주가만큼 그만큼의 실적 성장이나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줘야 그 주식의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오히려 그 주식에 대한 더 투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 실적과 성장성도 그만큼 성장하는지를 같이 꼼꼼히 체크를 하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배당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좀 순간적인 주가 상승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배당금이 계속 증액되면서 자산이 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자산이 크게 늘어난 거는 이 시세 차익,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한 시세 차익 때문이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시세 차익이라는 게 내가 그 시세 차익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따라간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운에 좌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그걸 노리고 투자하면은 그에 못지않은 주가 하락이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대신에 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에게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은 주가에 등락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배당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하방이 탄탄하게 지켜지는데 결국 지금도 많은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을 주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배당금이 증액되는 기업은 언젠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언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해야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지. 단순히 뭐 어디가 좋다, 아니면 여기 주가가 상승하니까 계속 상승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래 투자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어느 순간 이 크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네. 이제 그런 투자를 추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 인터뷰에서 네. 배당 성장 투자의 본질은 현재 이 적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기업 이익 성장에 발맞춰서 배당금 증액 여력이 큰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한 5가지 정도 네. 되는데요. 이제 뭐 가장 첫 2가지는 이제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즉 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내서 나에게 얼마를 배당 수익으로 지급을 하느냐를 가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안정성과 지속성. 그러면은 과연 이 기업이 현재 이익 수준과 배당 수준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느냐를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성. 그러면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순이익과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보는데요. 이 안정성과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할 만한 지표라고 하면은 실적 추이. 지금 최근 5년 아니면은 뭐 최근 10년 동안의 이 기업의 실적 추이는 어땠는지, 그리고 뭐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배당 성향은 어떤지를 보면은 뭐 이 기업의 이제 이익과 배당이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고요.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하는 사업이 속한 산업이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라든지 그 기업이 뭐 사업 구조와 경쟁력, 뭐 수완 같은 걸 분석하면은 좋겠죠.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성장률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월배당 ETF와 개별 배당 성장주의 차이점은 뭐고 또 초보라면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차이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분산 여부, 그리고 2번째는 배당 주기, 3번째는 보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천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목표나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에 자동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 그리고 자동으로 계속해서 리밸런싱이 되고요. 그리고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이제 매월 이제 배당금 분배금이 이제 지급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수익률이나 배당 수익률이나 성장성이 해당 ETF가 속한 뭐 산업이나 섹터의 이제 평균치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운용 보수가 뭐 ETF마다 다르지만 뭐
보수가 적은 상품 뭐 0.1%에서 뭐 많은 상품은 뭐 1%가 넘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이제 운용 보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개별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뭐 집중 투자, 소수의 기업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 수익률과 뭐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 성장성의 편차가 굉장히 커서 자기가 이제 좋은 기업을 잘 고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이익 수익률, 배당 수익률,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주기가 뭐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이지만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에 따라서 월배당을 하는 주식도 있지만 뭐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기 배당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간 1회 연간 배당이고 뭐 중간에 이제 뭐 반기 배당을 하는 뭐 배당주가 있듯이 뭐 이 배당 주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운용 보수는 없지만 이 개별 주식에 대한 뭐 리스크를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공부할 시간은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뭐 어떤 뭐 섹터나 시장의 평균 정도의 수익률이면 나는 충분히 만족해라고 하면은 월배당 ETF가 좀 더 적합한 상품이고요. 나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고 싶고 그만큼의 나는 공부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 뭐 일단 이제 월배당 ETF 위주로 초보니까 월배당 ETF 위주로 투자를 하되 계속해서 이제 개별 배당 성장주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좀 자신감이 생기는 만큼 점차 이제 그 개별 주식의 비중을 좀 점차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한국 시장에서 배당 성장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을 꼽자면 어떤 기업이 좀 있을까요? 이게 뭐 한국 시장에서 배당 성장주로 주목할 만하면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던 주식인데요. 이제 현대차 우선주가 이제 가장 주목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던 여러 배당 성장주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중에 현대차 우선주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이제 그 3개월 동안 현대차 우선주의 주가 상승이 가장 낮았고 나머지 이제 배당 성장주들은 뭐 적게는 뭐 수십 프로에서 많게는 뭐 150%까지 주가 상승을 해서 맛있긴 한데 이제 주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주가는 이제 제가 기대하는 뭐 순이익이라든지 배당은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좀 부정적인 변화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제 발생을 하긴 했지만 크게 뭐 순이익이라든지 배당의 기대감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기존에서 뭐 조금 상승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익 수익률이 20% 이상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7% 후반 정도를 기대할 정도로 이제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건 이제 최근에 미국의 관세 부과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OBBBA 법안이 통과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IRA 세액 공제가 이제 올해 9월로 중단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뭐 자동차 산업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 뭐 고급 라인의 뭐 제네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SUV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성장될 본업에서도 실적이 성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 신사업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한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UAM
또 뭐 수소차 사업,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뭐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래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배당 성장주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배당 성장주가 있을까요? 확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네. 확 눈에 띄는 건 없고 제가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고 투자를 시작한 ETF 중에 이제 대만의 기술주들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대만의 기술주들 중에서 고배당을, 높은 배당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여기가 예상 이익 수익률이 10%,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7.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대만, 여기에 포함된 대만 기술 기업들은 이제 뭐 TSMC나 아니면 이제 미국 빅테크처럼 굉장히 빠른 성장이 기대되진 않는데 그런 이제 뭐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자기업들 같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하고 이미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계속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차 우선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대만 시장이고, 그리고 자동차 분야가 아닌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ETF고, 또 이제 월배당이라는 점. 이제 6월 말에 샀더니 7월 초에 첫 번째 분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배당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복리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서 이제 이 ETF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 미국 배당 성장주들 중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는 게스랑 화이자가 있는데요. 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8.9% 정도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투자할 때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12% 정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 12%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뭐 8%대면은 높은 편이네요. 지금도 이제 여전히 높은 편인데 이 게스가 속한 이 패션 산업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의 이 실적 등락이 워낙 심해서 약간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큰 비중을 투자하지 못했지만, 이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뭐 그리고 이제 이익도 그 정도의 이제 배당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적정 비중을 투자했는데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투자는 이제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 듀프 소비라고 해가지고 진짜 명품은 아닌데 명품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을 게스가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은 보통 이제 이익 수익률이 대략 한 5에서 6%,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대략 한 뭐 3% 전후인데, 지금 화이자의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은 대략 한 11%,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6.7%로 대략 2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2배가 된 이유는 있어요. 이제 그 화이자에서 주력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주력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이제 수년 내에 종료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깎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배당도 삭감될 네.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근데 화이자가 이 100년 넘는 업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 우리 코로나 사태 때에는 뭐 가장 먼저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하면서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던 그런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뭐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뭐 팬데믹이 물론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온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적의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이 ADC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뭐 시젠 인수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예상보다 굉장히 또 이른 시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제품들을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리스크도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의 이제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 치고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타사 대비 거의 2배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적정 비중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죠. 항상 투자는 항상, 스스로 결정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개별 종목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를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에서 이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PER이 낮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제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어쨌든 배당 성장주로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지속성이나 안정성, 성장성을 판단을 해서 괜찮으면은 좋은 배당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PER이 낮은 종목, PER이 낮으면은 현재 주가 대비 순이익의 수준이 높은 거니까 이런 기업은 뭐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해서 배당금이 빠르게 증액이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이제 지속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까지 담보가 된다고 하면은 또 좋은 배당 성장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이제 PER이 낮은 종목을 이제 가끔 검색을 하면서 이제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뭐 지속성, 안정성, 성장성을 이제 깊게 파악해보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조건으로 내가 검색을 해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5년 동안 계속해서 뭐 매출이 성장하고 순이익이 뭐 성장한 기업들 그러면서 뭐 지금 배당 수익을 뭐 6% 이상 주는 기업 아니면 뭐 혹은 뭐 3% 이상 주는 기업 이렇게 디테일한 조건을 설정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스톡워치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스톡워치에서 이런 조건들을 셋업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주식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톡워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료로 바뀌었나요? 전환이 되면서 이제 돈을 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챗GPT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챗GPT에 물어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GPT 저도 이제 챗GPT를 많이 이용을 해서 참고를 하는데 단지 이제 챗GPT의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시의성이 좀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정보의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마지막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얻은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네. 정확히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이 배당 성장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리밸런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기업을 좀 빼거나 비중을 좀 더 넣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의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연평균 성장률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10년, 20년까지의 배당 수익을 추산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에 따라 가지고 이 앞으로의 배당 수익률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수치를 보고 비교를 해서 나에게 이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배당 성장주들의 집중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리밸런싱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내가 보유 중인 회사 주가만 이제 급격하게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HD 현대나 뭐 하나사무비나 이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배당 수익이 뭐 5% 6% 그리고 앞으로의 뭐 예상 성장률이 뭐 5에서 10% 정도 연평균 예상 성장률이 5에서 10% 정도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상당히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뭐 100% 150%가 상승을 해요. 근데 실적이나 성장성에는 내가 봤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절반 수준, 그러니까 기존에 5%에서 6%였다면은 지금 이제 2.5에서 3% 정도 수준으로 깎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던 다른 배당 성장주들, 뭐 예를 들면서 뭐 한 4에서 5% 주는 배당 성장주들에 비해서 이 배당 성장주로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가만 급격하게 오른 내가 보유 중인 주식을 팔고 그 다음으로 매력도가 있었던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이제 보유 중인 그 주식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실적이랑 성장성만 하락을 하는 경우예요. 주가는 그대로인데 실적이나 성장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배당금도 이제 그만큼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실적이나 성장성이 내가 예상한 거에 절반 수준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부터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도 절반으로 깎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5에서 6%지만 앞으로는 2에서 3%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매도를 하고 더 높은 배당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배당 성장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보유 중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제 실적이랑 성장성만 크게 상승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 중인 배당 성장주의 배당 수익은 5%인데 다른 배당 성장주의 배당 수익은 4%였어요. 그래서 나는 5%인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다른 주식의 실적이나 성장성이 갑자기 2배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4%에서 배당 수익이 8%, 또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유 중인 회사보다 다른 주식의 이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비중 이동을 해주는데요. 이제 요 2번, 3번의 사례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LG 지주회사랑 LG 지주회사 우선주랑 LG화학 우선주에 집중 투자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석유화학 사업도 굉장히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굉장히 뭐 연평균 뭐 20% 30%의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LG화학의 성장성도 굉장히 앞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고 LG화학뿐만 아니라 LG 지주회사의 뭐 LG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이 사업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LG 지주회사랑 LG 화학이랑 지금도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높은 성장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 이제 단기간에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네. 발생을 하고 이 중국 이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 실적이랑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석유 산업 역시 이 중국의 이 밀어내기 물량 공세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 한국 이 석유화 기업들의 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꺾이게 되면서 이 LG 지주회사랑 LG 화학이 내가 기존에 예상했던 실적, 성장성보다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현대차가 지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배당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배당금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많이 몰렸는데 이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굉장히 잘 만들고 있었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LG 지주회사랑 LG화학 우선주의 투자 매력도가 높았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현대차 우선주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LG 지주회사랑 LG화학 우선주에서 현대차 우선주로 비중을 이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확실히 리밸런싱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특히나 이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배당 성장주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꾸준히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사업에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적절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령대별로 투자를 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투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르고 20대에서 30대 또는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또 60대 이후 이렇게 연령대별로 조금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 30대는 시작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거. 왜냐하면은 빨리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복리 효과가 그렇죠. 커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복리 효과는 단순히 이제 투자금, 이 돈에 대한 복리 효과뿐만이 아니라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습관도 이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쌓이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것의 효과는 굉장히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 30대는 일단은 내 몸값을 회사에서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 사업체를 키워가지고 내 사업체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게 되는 소득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약해서 벌어들인 돈은 많이 벌어들이고 절약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복리 효과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배당 성장주에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거. 이를 통해 가지고 뭐 투자금도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고 뭐 내 지식, 경험, 습관에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20, 30대는 일단 빨리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0, 50대는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 30대의 그런 이제 좋은 습관, 지식, 경험을 쌓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정말 내가
집중 투자해야 될 대상, 내가 잘 알고 있고 나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이제 안정에 집중을 해야죠. 이제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나오는 이제 배당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고,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판단력이 조금은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안정적인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그런 이제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 30대 시작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리 효과 때문에 너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 30대에는 뭐 종잣돈도 없고 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할 때라 이런 투자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도 많고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것보다 약간 큰 수익을 한 번에 얻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좀 매달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를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금액이 적다면요, 꾸준하게 오래 투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을 투자 기간을 늘림으로 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큰 시세 차익을 만날 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오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뭐 매월 30만 원씩 투자를 할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매월 30만 원씩, 현재 이제 배당 수익률이 7%고 순이익과 배당 성장률이 5%인 기업에 꾸준히 매달 투자한다. 그리고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식에 이제 주가 변동이 없더라도 20년 후에는 시드머니가 대략 한 2억 1,700만 원 정도 되고 연간 3,2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내가 순수하게 들어간 원금은 7,200만 원이지만 20년간 투자하면은 이제 이 정도 시드머니가 되고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제 30년을 이렇게 꾸준히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드머니가 13억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연간 배당 현금 흐름이 3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주가 변동이 없을 때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주당 배당금이 계속 빠르게 증액되는데 주가는 멈춰 있기 때문에 주당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면서 나오는 효과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변동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과 배당금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20년, 30년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적은 금액이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웬만하면은 투자 금액을 늘리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거는 과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는 건 이제 과욕이고, 내가 정말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0만 원이 아니고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20년 후에 시드머니는 7억 2천만 원, 그리고 연간 발생하는 배당 현금 흐름이 1억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만큼 금액을 70만 원 늘렸지만 20년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적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금도 늘리려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좋다. 어쨌든 내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은 남들과 좀 차별화된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투자금을 더 많이 늘리거나
더 오랜 기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거나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뭐 더 운이 좋거나 근데 운이 좋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투자금 아니면 기간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4, 50대는 좀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의외로 자녀 교육비라든지 좀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그 여건이 어려운 거는 뭐 20, 30대나 4, 50대나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4, 50대가 좀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좀 배당 성장주 활용하는 전략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비보다는 투자금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비는 되도록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쉽지 않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 쉽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 일부 투자금의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자녀와 함께 배당 성장주 투자를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자녀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배당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지식이랑 경험이 계속 복리효과로 쌓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립할 시기만 되더라도 스스로 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교육 같은 부분은 이게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그게 이제 뭐 평생 직장, 평생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뭐 그런 시대가 됐지만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여기 학원 저기 학원 다니고 부모들은 그런 학원비를 지출하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자녀가 이제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면은 미래에는 이런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는 아이들이 가진 체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교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먼저 깨닫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하고 그때 내가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로 형성한 자금을 통해서 내가 자립하는데 활용을 하고 계속 이제 그 배당 성장주에서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가 학원을 통해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어떤 이제 뭐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하는 거 못지않게 아이가 만족하면서 생활하는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현금 흐름이 확보된 그런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녀 앞으로 이렇게 하나 배당 성장주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워낙에 시간의 복리가 있는 이 투자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저도 이제 이미 하고 있고요. 주변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서 그 복리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는데 그걸 자녀에게 미리 해준다는 거는 꽤 의미가 있는 내용.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늦지 않은 게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40대라고 해도 앞으로 이제 60년은 더 투자를 그렇긴 한데. 그렇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길죠. 그렇죠. 뭐 아이들 뭐 지금 10대라고 하면 앞으로 9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좀 은퇴를 앞둔 좀 60대 이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안정적인 좀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한 이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월 1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드머니가 필요할까요? 좀 투자 시기도 좀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이 높은 배당 성장주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월 100만 원씩 이제 뭐 현재 배당 수익률이 7%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이제 5%인 기업에 이제 10년 동안 이게 10년 정도 남았다 해서 10년 동안 투자하고 배당금을 이제 재투자하면은 10년 후에 이제 연간 배당금이 대략 한 1,5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네. 꾸준히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면은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연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네. 그걸 초과하면 이제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노후에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 월 1,000만 원 배당 소득을 이제 목표로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근로소득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지출은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좀 배당을 또 재투자하고 이런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좀 당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월 한 300, 4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운을 몇 번 만나니까 훨씬 초과해서 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트리플 복리 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리는 첫 번째 복리 효과. 그리고 이제 배당 성장주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배당금이 증액될 수 있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 주당 배당금이 계속 증액되는 게 두 번째 복리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 하면 이제 또 거기서 나오는 복리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트리플 복리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 배당 현금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증액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트리플 복리 효과가 생기면은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내 배당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긴 하는데 여기다가 가끔씩 주가가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운을 만나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3번 정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크게 배당금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건 언제가 될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발생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운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꽤 오래 하셨는데 투자를 하시면서 꼭 이것만은 내가 지킨다 하는 좀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일단은 이게 방법이랑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막연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제 명확한 배당 수익을 보는 거죠. 내가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명확히 수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가져다 줄 그 기업에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세 차익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환경, 기회가 되면 시세 차익 투자를 하는데 그 시세 차익 투자를 할 때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방산이 좋아지니까 아니면 뭐 조선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겠지. 투자하자. 이건 아니죠. 그게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실적과 배당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은데 그거를 누가 나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건 단지 이제 나의 기대감일 네. 뿐이죠. 그리고 보통은 모든 기업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항상 공존을 하는데 보통 주가가 상승하면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주가도 오르는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죠. 좀 책임감이 없는 생각이죠. 그거는 단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뿐이고 주가만 상승할 뿐인데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그거는 누군가가 설계한 환경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더 내가 사고 난 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실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 투자를 하더라도 그 주식을 매수할 주체와 가격 하방이 명확한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공개 매수 이슈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주식을 최소 어느 가격에는 사겠다고 뭐 공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고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최대한 매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대신에 이 주식을 계속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뭐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이슈로 이제 하방은 정해져 있고 아니면은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매입을 위해서 더 높은 가격에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해야 될 주체가 있는 뭐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그 기업의 뭐 순자산 가치라든지 뭐 실적과 배당 수준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투자를 이제 목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배당 투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걸 전달해드리려고 해도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좀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도서관에도 많이 이렇게 셋업이 됐으니까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더 이제 실전적이고 좀 시의적인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뭐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분석한 기업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기업들 그런 이런 실전적인 내용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운영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들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이 경제적 자유를 이제 스스로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이제 뭐 성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하고는 다른 뭐 특별한 능력이나 방법을 갖고 있든지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대중하고 이제 뭐 비슷한 투자를 하고 비슷한 노력을 해서는 그냥 평균 수준의 결과밖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진짜 연봉을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아주 절약해서 많은 저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일찍 시작하고 오래 살아서 투자 기간을 굉장히 늘리거나 이런 이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성공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